안녕하세요. 미주토피아입니다. 간밤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89%, S&P 500 0.41%, 다우 0.36%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장중 이란 지도부 사임설이라는 가짜 뉴스가 돌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이에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이 전쟁이나 유가 같은 외부 변수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테크, 특히 소프트웨어 섹터가 크게 하락한 반면 유틸리티 산업재, 필수 소비재, 에너지 등 방어주 성격의 섹터로는 자금이 쏠리며 뚜렷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완전한 폭락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런 까다로운 장세 속에서 언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할지, 그리고 계속해서 짓눌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섹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쾌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불을 위협하고 있는 WTI 5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5일 흐름, 제가 전쟁 이후로 시황뷰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죠? 당시에 그려드렸던 차트 흐름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쌍봉을 형성하고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며 결국 하락할 테지만 곧바로 80불대까지 급락하기보다는 90불에서 105불 사이를 횡보하며 에너지를 소화한 뒤 하락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가 상승의 물가 폭등, 그리고 강력한 금리 인상과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던 2022년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팩트를 체크해볼까요? 지금은 2022년과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넘쳐나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도 물건이 잘 팔렸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물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즉각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들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 힘든 구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2.4% 미만으로 아주 안정적이죠. 즉, 연준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명분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5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유가 상승 압박이 있지만 시장은 이미 이를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안정세를 찾아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5일 이평선을 타고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상으로는 684불까지 상승룸이 열려있지만 현재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 금리마저 하락 추세를 깨고 다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냉정하게 말해 지금은 신규 매수 버튼을 누르기엔 꽤 애매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644불에서 635불 부근까지 눌림목을 줄 때 밑에서 미처 채우지 못했던 물량을 조금씩 담아갈 계획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는 절대 피하시고 아래에서 잘 잡아둔 기존 물량은 뚝심 있게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레버리지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일부 분할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아주 중요한 환율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의 핵심 기준선은 딱 하나, 1470원입니다. 만약 1470원이 깨진다면 아래로 1425원까지 하락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환율이 147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즉, 주식을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청신호가 켜지는 기준선입니다. 147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손실을 방어하는 아주 좋은 해칭 전략이기도 하니 이 기준선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프트웨어 섹터 IGV ETF 차트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왜 이렇게 무풍지대처럼 무너지고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비용입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엔비디아와 AMD GPU를 싹쓸이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쥐어짜고 있죠. 결국 시장은 비용은 폭증하는데 당장 돈은 안 벌리는 것 아니냐는 냉혹한 우려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AI라는 달콤한 비전만으로는 속아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숫자를 원합니다. 이번 폭락의 진원지였던 서비스나우와 IBM을 보세요. 현재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에 조금만 못 미치면 가차없이 10% 이상 주가를 박살내버립니다. 이 전염 효과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등 우량한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동반 하락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발상으로 지금 이 소프트웨어 섹터를 적은 비중으로 천천히 주워 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엔트로픽 같은 새로운 AI의 등장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체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IGV ETF 상위 보유 종목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섹터는 ETF 전체를 사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확실한 주도주 한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개별 종목의 매수 타이밍은 ETF인 IGV 차트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편합니다. IGV가 82달러를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89달러 위로 확실하게 올라타는 것을 확인한 뒤에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 종목을 딱 정해두고 느긋하게 관망하며 포트폴리오에 천천히 지지선에서 분할로 담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가 소프트웨어 섹터 종목 중 선택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종목 팔란티어 차트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140불에서 120불 사이에서 분할로 접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덕분에 어제 7%라는 큰 하락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수익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 중 팔란티어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평가 논란이라는 단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압도적인 실적, 투자 비용이 다른 회사보다 현저히 낮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대체 불가한 국방 독점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146불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155불 저항선만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180불까지는 매물대가 얇아 쉽게 도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팔란티어는 테슬라와 같이 변동성이 심한 종목으로 이런 종목은 불기둥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꼭 참고 기다렸다가 밑에서 평단가를 낮추며 분할 매수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최근 120불 구간에서 비중을 담았기 때문에 다시 120불 구간까지 기회를 준다면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이번 실적,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닝콜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반면 시장이 기대했던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의 본격적인 수익 창출은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언급하면서 월가의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차트를 보면 현재 200일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밀려난 상태입니다. 381불 지지선은 내어주었지만 다행히 370불 선은 지켜내며 마감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상반기에는 흐름이 부진할 확률이 높고 하반기인 3분기와 4분기를 기대하며 370불 아래에서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야 한다고요. 현재 주가가 다시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370불 지지에 실패한다면 355불까지 하락의 문을 열어두고 여유롭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테슬라의 하반기 모멘텀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보기에 저 역시 원칙대로 천천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자산에 아주 적은 비중만 투자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폭발력을 가진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76K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한 뒤 78K 구간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들을 기다리며 에너지를 강하게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호재 거리와 함께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1차적으로 88K 구간을 돌파하고 궁극적으로 100K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뷰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 정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내기 위해서는 매크로 환경, 즉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이라는 강력한 부스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달 월봉이 현재 흐름대로 예쁘게 마감만 해준다면 당장 다음 달이나 늦어도 6월에는 시장을 놀라게 할 큰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입니다. 보통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고 난 뒤 한 발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현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이미 많이 오른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위로 먹을 수 있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이더리움 역시 시장을 흔들 호재와 함께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단기적으로 2800달러 선까지는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좋은 종목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느냐 못지않게 언제 사느냐입니다. 조급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가격대가 올 때까지 지지선과 저항선을 미리미리 체크해두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나만의 원칙에 맞추어 냉정하게 트레이딩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절대 시장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미주토피아와 함께 차분하게 시장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